안녕하세요. 대구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반려견 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상처들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현장의 사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견 주인과 녹취를 한다든지 서면으로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상처로 인한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장 생각하는 것은 경찰을 불러서 그 사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물림 사고의 경우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가해 겸주와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만약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해 견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를 통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최근 국회 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형량이 다소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실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특별히 안전조치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견주 입장에서는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하다가 상담을 받아보고 하다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지급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손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생각보다 민사 절차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다소 적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이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보니까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합의금을 손쉽게 획득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꽤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 견주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한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건 내용이 여러 차례 이뤄지다 보면은 그 내용이 가해 견주 입장과 피해자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어떻게 진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가해견주가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시할 때 그때가 어쩌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견주에게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또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녹음을 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추후 가해견주가 입장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견주가 어떤 보험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형사상, 민사상 소요되는 시간이 워낙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손쉽게 보상받으려면 가입된 보험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